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어제 첫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무료 교육 방송 참여하시면서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중에 왜 3개월 동안 안 보였느냐 조금 아쉬워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육 강좌 내용에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향후에도요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좀 쉬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저 윤정두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내용 알차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모든 교육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또 복습과 예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 투자의 대가 윤정두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도 역시 캔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어제처럼 그렇게 숨가쁘게 진행을 해드리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성격도 저도 조금 우락부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리를 꽥 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늦은 시간이지만은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힘을 내셔서 또 시장이 어렵더라도 혹은 너무 시장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교육 부분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니까요. 눈 크게 뜨시고 화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똑같죠? 어제랑. 예, 맞습니다. 당분간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승률, 월봉, 주봉, 일봉 차트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는 부분, 자, 아모레퍼시픽의 월봉 차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24% 상승이죠. 어제도 강조드렸습니다. 시가총액 5조에서부터 24조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평선도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습니다. 보조지표도 없고요. 수급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캔들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 캔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러한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만큼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든 종목의 경우는 이러한 대세 상승 랠리를 주는 경우에 바닥에서부터 일봉, 주봉, 월봉 모든 부분에 매매 사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에는 많은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해서 2015년 5월까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한 18개월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424%. 시가총액 다시 강조드립니다. 5조에서부터 24조 수준. 장난 아니죠? 굉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말씀하시죠. 야, 중장기적으로만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죠. 일봉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수 있었던 구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라인에서도 전부 매수하실 수 있었던 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차익 실현하실 구간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봉, 주봉, 월봉, 특히 일봉에서도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시점이 저점이었어요. 그 저점 12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에서부터 24조 원까지 100%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 상당한 거죠. 5개월이 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잡으실 수 있고요. 이런 종목 오늘 교육 강좌 맨 끝부분에 요만큼씩 노출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까지 여러분들 꼭 시청하셔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핵심 캔들의 패턴만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잊어버리셔도 될 만한 캔들 패턴, 시장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캔들 패턴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캔들을 어떻게 배워야 될지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캔들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요. 대략적으로 100여 가지 패턴 이상 있습니다. 1개짜리 패턴, 또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 이상 뭐 5개, 6개, 7개, 혹은 뭐 주봉, 월봉으로도 놓고 보고 있죠. 이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일단 1개짜리가 되겠죠. 1개짜리 패턴에서 캔들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새가 있느냐,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4가지 패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가지는요, 같은 모양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가지 패턴 정도가 있다. 그리고 이 3가지 패턴을 이해하실 때에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힘의 강도, 모양에 따른 이 힘의 강도 부분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별에 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별 1개, 2개, 3개 신뢰도를 나타내는데 별 3개짜리 신뢰도가 높은 캔들만을 우리는 공부해 나가겠다. 그래서 오늘 일부의 별 3개짜리 캔들, 그리고 일부의 별 1개, 2개짜리 캔들을 보여드리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 다 들으시면요, 밤새 못 주무실 거예요. 어제 내용 복습하랴, 오늘 거 또 복습하랴, 내일 거 예습까지 하시랴. 욕심이 많이 생기실 텐데요. 한번 놓고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우산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일단 우산형이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김새의 모양이 우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통칭적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색깔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죠. 망치형의 기준은 제가 조금 뭐 복잡하게 안 하고 깔끔하게만 하려다 보니까 자세히 못 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망치형의 기준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가가 시장에서 캔들, 어떠한 캔들이든 이렇게 발생이 돼서 움직일 때, 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와서 내려오고 있을 때, 이럴 때에 이 우산형의 캔들이 이 고점에서 뜨든 이 저점에서 뜨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었다고 치면 어느 위치에서의 뜨는가에 따라서 색깔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붙여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캔들은 이름이 이쁜 것이 있고 안 이쁜 것이 있어요. 좀 흉악한 것이 있고 흉측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쁜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샛별형 같은 거 들어보셨죠? 샛별형, 석별형. 뜨는 애와 지는 애. 지는 애는 별로 이름이 안 이쁘지 않나요? 뜨는 애가 더 좋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치형과 교수형인데 뭐 망치라는 단어가 꼭 좋다라는 것보다는 교수형. 이게 뭐 교수,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저보고 뭐 교수님 그러시는데 대학 교수의 기준에 교수님의 기준의 교수가 아니고 목을 매달하는 애, 행인맨. 그렇죠? 교수형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흉측하죠. 다시 따진다면은 고점에서 반전이 되는 또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안 좋은 쪽의 흐름의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안 이쁩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이러한 모습, 캔들의 모습입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뜨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망치형, 해머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닥에서 뜨면은 상승 반전 추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실전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고요. 일단 어찌됐건 밑바닥에 있을 때 떴을 때 망치형, 색깔은 상관없어요. 고점에서 떴을 때 어떻게 된다? 목을 맨다. 행인맨이라고 해서 교수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 우산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망치형, 이 부분이 우산형인 것인데 이 우산형이라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색깔은 전혀 상관없다.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달리한다. 바닥에서 뜨면 돌리는 역할로, 그죠? 바닥에서부터 위로 돌리는 역할로, 그리고 고점에서 뜨면 아래로 돌리는 반전형의 기준에서 활용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빠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파란색은 나쁘고 빨간색은 좋다. 절대 아닙니다. 캔들에 있어서 빨간색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색깔과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망치형과 교수형으로 나눠지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는 우산형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냥 뭐 이름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심화 교육할 때 아주 재미있게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뒤집어 놓은 거죠. 말 그대로 역전된 망치형과 유선형이에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같은 거 뒤집어 놨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아시겠죠?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의 기준, 또 올라갈 때의 기준, 또 다시 내려올 때의 기준, 올라갈 때의 기준. 여기서 어느 위치에서 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성형이라는 건 뭡니까? 슈팅스타.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죠. 떨어져 내려가다 보니까 고점에서 형성됐을 때. 이거는 색깔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망치형 돌려놓은 거랑 똑같이, 예? 우산형 돌려놓은 거랑 똑같이 색깔에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이 위에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 위에서 이런 모양으로 뜨면 그것은 유성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밑에서 뜨면은 역정된 망치형이다라고 해서 반전의 의미로. 그래서 음봉이 뜨더라도 이런 모습의 음봉이면은 바닥에서 떴으면 우와 박수를 치시고, 그리고 빨간색이더라도 고점에서 저런 모습이 뜨면은 아이고 이거 고점이네, 차익 실현해야지. 손절이요? 아니 사질 않았는데 무슨 손절입니까? 바닥에서 잘 사셔서 이제 고점에서 고점 인식을 잡을 때 차익 실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부분의 우산형은요 별이 3개짜리였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별이 2개입니다. 별이 2개라는 것은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미리 말씀드린다면요, 윤정두는요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캔들 교육에 있어서는요 별 3개짜리에만 중점을 드릴 겁니다. 별 2개짜리요 기억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별 3개짜리 찾아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 2개짜리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가지 패턴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패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요, 이 모양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름도 참 재밌어요. 삿바형.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영문을 그냥 해석해 놓은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여기에 뭐 손잡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캔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더 많은 캔들들이 나오는데 참 뭐랄까요, 이름들 굉장히 잘 지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모양새, 세 번째 패턴이 되잖아요. 우산형과 또 역전된 망치형, 유성형 이 기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치형의 기준처럼 양봉과 음봉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 삿바라는 이름 뭐 평상시에 많이 씁니까? 안 쓰죠. 삿바라는 이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별 2개입니다. 어차피 별 2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시 백으로 별 2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보다는 이해만 하십시오. 그래서 캔들 패턴에는 망치형 뒤집은 거, 그 다음에 양봉과 음봉이 있다. 꼬리 조금 빼면 되잖아요. 양봉과 음봉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캔들의 종류에 대한 4가지의 압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봉 나왔고 음봉 나왔다. 요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패턴입니다. 십자형입니다. 도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형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십자형은 별이 없어요. 지금. 별이 없습니다. 왜 별이 없냐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신뢰도 있고, 혹은 병곡의 기준에서의 기준도 있지만은 변동성의 기준으로도 놓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장족형의 경우는 어제도 배웠습니다. 이 장족형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배웠잖아요. 시가와 종가가 같아요.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길다. 장중에 고점 저점이 길다는 건 못 했다고요? 시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와 올라갔다가 혹은 내려갔다가 쫙 밀렸다가 휴 하고 이렇게 막 끝난 거예요. 다시 거꾸로 시가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우와 하고 반등 나왔다가 그걸 또 못 이겨내고 종가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또 매매 공방이 있었겠죠. 이 과정 속에서도 뭐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였다 밀렸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 꼬리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장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세에 있어서 어떤 추세에서 여기서 떴다 혹은 이런 추세에서 여기서 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나 지속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석형이라든가 잠자리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비석형이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떴을 때 몸통이 만약에 있는 경우라면은 역전된 망치형, 우산형, 뭐 혹은 뭐 유성형, 우산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는 반전형의 기준도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도지 형상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추세의 강화로도 형성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잠자리형이 떴다. 잠자리형이 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이 되겠죠. 추세 강화 속에서 잠자리형이 뜨면 이러한 모습이니까 교수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형으로 역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 다시 상한가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추세가 월등히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전환의 기준이 아니고 변동성과 전환 양방향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숨고르기, 팽팽한 숨고르기. 그래서 일자형 같은 경우에 상한가, 하한가, 뭐 점상, 점하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일자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장족형 이외에 그냥 일반적인 요 조그만 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 그래서 한 개짜리의 캔들에서의 기준점보다는 최소 2개나 3개 정도를 가져가면서 방향성이 표출되거나 그 흐름이 강화되거나 하는 모습을 완성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십자형 같은 경우에는 별이 없어요. 네, 별이 없고 같이 연동시켜서 봐야 될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다시 다 정리를 해서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캔들 하나짜리가 어차피 모이고 모여서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캔들 하나짜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캔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게 뭡니까? 우와, 캔들이 한 100가지 있어, 200가지 있어, 300가지 있어.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 내가 맨날 보던 캔들인데? 꼬리가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에? 이거 뭐지? 똑같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성형도 있고 뭐 망치형도 있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압축을 했다는 거예요. 딱 4가지만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교과서적인 범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제부터는 별 2개냐 3개짜리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어떤 걸 보냐면요. 추세 전환이냐 지속이냐를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물론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뛰는 말에 올라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든다면 이평선이나 다른 또 이격도의 기준 이런 기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캔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꺾인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고점에서 잘 잡아내기 위해서 캔들을 본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을 놓고 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간에 타고 들어가겠다라는 기준은 대부분 적습니다. 또 신뢰도 또한 그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반전의 기준에서 추세 전환의 기준에서 신뢰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윤정도는요. 캔들 교육에 있어서는 지속형 부분은 추세 지속형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짜리에서는 삿바형의 기준이 어느 정도 지속형으로 형성이 되는데 지속형의 경우에는 신뢰도를 높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 강도를 좀 낮추겠다. 핵심만 잡아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본다고요? 추세 전환. 바닥에서 돌리는 거 찬다. 그 개념이잖아요. 사실상은. 또 고점에서 내가 샀던 거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라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추세 전환. 이쪽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추세 전환에 이 4가지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4가지입니까? 아니죠. 망치형, 교수형이 어떻게 됐어요? 우산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죠? 색깔은 뭐 달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성형과 영망치형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사실상은. 요거 한 가지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양봉, 운봉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지. 도지는 변동성의 확대, 추세의 전환의 강화 이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도지 부분은 이제 뭐 깍두기로 좀 봐주는 거고 당연히 삿바형도 좀 봐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추세 전환에 망치형, 교수형, 유성형, 영망치형 이 2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뢰도가 별 2개짜리와 별 3개짜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 3개짜리만 놓고 보더라도 힘들어요. 처음에는 4가지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4가지다 내가 제대로 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붙인단 말입니다. 2개짜리, 3개짜리. 일반적으로 4개짜리까지는 잘 안 봐요. 2개짜리, 3개짜리로 붙여서 놓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변수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다 못 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또 의욕이 높으셔서 많은 걸 아시겠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다시 화면 볼게요. 결론적으로 하나짜리 캔들 패턴에서는 신뢰도 별 3개짜리 망치형, 교수형만 놓고 본다. 결론 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짜리 패턴에서는 망치형 요거 하나만 놓고 보겠다. 네? 교수형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뭐 색깔만 차이가 있으니까 우산형 하나만 놓고 보겠다. 삿바형과 유성형, 영망치형은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지우셔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곧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의 첫 번째 파트 이만큼에서 마무리해 드리고 두 번째 파트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파트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시다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교재 다운로드 안 받으셔서 그래요. 그리고 복습 안 하시고 예습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는 인터넷 무료 교육 강좌 안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한 교육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 투자의 대가 윤정도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두 번째 파트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 꼭 고지해 드릴 내용이 있죠. 지금 진행해 드리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교육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뭐 종목 하나, 아모레 퍼시픽 하나 나왔는데 뭐 향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교육 교재 내용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두 번째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캔들의 완전 정복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어제 우와 재밌었어 이거 캔들이라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또 오늘도 앞부분에 있어서 예상 외로 쉬운 부분이 있네. 또 혹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쉬워서 하기 싫다.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공부에 대해서는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뭐 적으시거나 혹은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왜 이것이 별 한 개짜리인지 그리고 왜 이것은 기억 속에서 지우셔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진행해 드릴 텐데 느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하나 막 들으실 때 이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꼭 받아들이셔서 별 한 개, 두 개짜리는 이해만 하고 넘어간다 수준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별이 하나하나예요. 별이 하나하나예요. 걸치명, 진입형,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걸치명과 진입형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떠한 패턴에서 어떻게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종목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캔들 쉽다면서요. 캔들 쉽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이 상황 어떻게 될지? 추세가 어떻게 될지? 또 캔들 이래서 캔들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다고요?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걸치명인데 이렇게 보죠. 걸치명이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일부러 교육이기 때문에 앞전 그림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이 이것일지 모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1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기준에서 음봉이 크게 발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양봉이 하나 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가 돌려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돌려질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다시 끌고 내려가질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그런데 시험 보듯이 외우면 될까요? 100여 가지 패턴, 200가지 패턴 이걸 외우면 뭐 이해되시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냥 이렇게 싹 보면은 바로바로 솔직히 안 뛰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별 한 개짜리는 우리가 잊어버려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뜨면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교육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하락 추세 지속형입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적으시지 말고 모니터 앞으로 빨리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셔서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세요. 하락 추세 지속형. 왜? 하락하고 있다가 음봉이 떨어졌는데 시가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첫날 그렇게 강조드렸죠.
여기서 시가가 시작됐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시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시가가 시작됐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종가가 여기인데 이만큼 빠지고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야 이거 돌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 다음날 캔들을 배제하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지속형이냐 반전이 지속이라는 겁니다. 왜? 개파락이 나와서 돌린 거는 가격 반발력이 요만큼 나온 거고 돌렸으면 그 전날 종가 수준이라도 돌려놓든가. 그죠? 그것도 못 돌렸다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전날보다 어찌됐건 더 낮은 가격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별은 뭐야? 별 하나 신뢰도가 약해. 예? 신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이 딱 보면은 이해를 하셔요. 그냥. 에? 이름도 필요 없고 이 별도 필요 없고 음봉 떨어졌어. 음봉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어이 개파락이 나왔어? 근데 돌렸는데 요만큼뿐이 못 돌렸어? 바보 아냐? 힘이 없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잘 이해 안 되시면 이것도 또 보죠. 그러면 요거 진입형이야. 이름도 잘 정했어. 진입형은 뭐냐면 저거는 종가에 못 부딪혔는데 얘는 종가에 딱 부딪혔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흐름의 내용에서 하락하던 중에 그러면은 종가에 딱 부딪혔으면 어제랑 상황 똑같네? 어제 음봉 딱 떨어지고 못 돌렸잖아요. 못 돌렸는데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돌릴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뭔 재료가 나와서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까지의 기준에서의 추세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오늘까지 기준에서 추세는 하락이란 말이야. 지속이란 말이야. 지속. 그럼 지속형의 별 한 개짜리를 의미를 둘 필요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이름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림을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앞에 강연회장이고 앞에 계신 나 이렇게 손을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해되시냐고. 어떻게 음봉 떨어지고 나서 하락 추세 음봉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개파락이 나왔는데 갭이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개파락이 나왔는데 돌렸어. 딸랑 요만큼 돌렸어. 어제랑 똑같아. 어제 음봉 뚝 떨어져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음봉 떨어져서 또 하락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됐어. 하락이라는 거죠. 반전의 의미가 없잖아요. 반전에 얻은 뭐 희망이 있어요? 나중에 교육해드리겠지만 최소 절반 이상을 돌려야 되거든요. 최소. 그것도 아니야. 원래는 감싸 안아야 돼요. 그것도 아니야. 근데 뭘 신뢰를 해? 여기서 요거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100점 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 의미도 없는 캔들 패턴에 계속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시간 없더라도 조금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보시죠. 두 번째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걸침형, 죄송합니다. 두 번째 패턴에서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패턴으로. 그래서 상승 타스키 개평. 이름도 참 어려워요. 부르기도 어려워. 하락 타스키 개평. 그럼 뭘까?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돼 있죠? 지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승하고 있었어. 내 종목이 상승하고 있었어. 깨졌어. 음봉이 떨어졌어. 고점도 갱신도 못하고 운목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고 있었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막 고민하면 안 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별거 없어요. 물론 캔들 보면서 거래량도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상승 추세 라인에서 음봉이 발생되는데 그러면서 이 갭을 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거의 갭을 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메꾸지 않는 범위의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혹은 이 라인에서 절반 이상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또 이름이 또 바뀌어요. 어찌됐건 간에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 정도의 눌린 구간이라면은 뭐 나중에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 부분에 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메꾸고 막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반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전날 요 1거래일 기준 날에 절반 이상까지 깨고 내려가야만 추세에 대한 변곡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추세 라인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훼손되는 크기의 음봉의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락 타스키 개평이라는 건데 마찬가지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 계속 갭하락까지 나왔어요. 갭. 보통 일반적으로 갭이 나오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갭이 나오면 일단은 추세 속에서의 갭이라는 부분은 뭐 돌파갭도 있고 급진갭도 있죠. 그런 갭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시세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아래 방향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 라인에서 이걸 지금 메꾸지 못한 상태예요.
예? 요 그림은 이제 사실은 조금 애매하게 지금 그려놨는데 요 갭을 못 메꾼 상태를 타스키 개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락 타스키 개평도 하락한 이후에 여기 이 갭을 메꾸지를 못해요. 이날의 하락 추세의 종가 부분도 못 메꿨는데 어떻게 상승 반전이 되냐는 거야. 하루의 반발 매수세지. 이것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별이 몇 개? 한 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라고요? 아, 얘는 신뢰도가 없어. 얘는 보지 마.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왜 추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예? 얘가 진짜 반전이 되려면 우리가 반전을 노린다고 그랬잖아요. 반전이 되려면 이걸 깨고 내려가야 된다니까 막. 이만큼씩. 이 이상. 예? 그래야만 반전의 기운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걸. 그게 느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제 배웠던 거 또 복습하셔야 돼요. 또 아주 기초부터. 우습다고 막 생각하셨던 거 아닙니다. 그만큼 캔들이 시가와 고가 그리고 시가 종가죠. 그리고 고가와 저가 이 부분에 꼬리와 몸통의 기능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게 이제 와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승 갈림길형, 하락 갈림길. 이름도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승 갈림길이었는데 보죠 한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상승하고 있다가 갭 상승 이후에 밀려 떨어져서 예? 어이구 그러니까 그 다음날 깨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날 이게 이제 기준봉이 되잖아요. 오늘의 기준봉. 그 다음날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가가 여기서 엄청난 갭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난 갭 상승. 그럼 어제는 상승 추세에서 시장 전체적인 악재 내지는 뭐 이 종목에 단기 악재가 노출이 돼서 내려온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갭 상승한 이후에 양봉을 뻗어 올릴 만큼의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추세 부분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가 더 강력하게 나온다. 근데 신뢰도는 별 한 개다. 뭔 소리 주장하는지 지금 모르시겠다고요? 복습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름 외우고 이거 보고 뭐 이거 이름 외우고 뭐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매수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예? 이런 경우가 쉽게 나오겠냐고요. 쭉 상승하는데 음봉이 그냥 빵 떨어지더니 그 다음날 종가 여기에서부터 6%가 빠졌다고 쳐보세요. 이게. 예? 6% 빠졌는데 6% 갭 상승 나오더니 6%만큼 더 올라간 거야. 캔들 크기가 크잖아요. 그럼 12% 올라갔어. 이런 경우 흔한가요? 상승 추세에서? 별로 없죠. 없단 말이에요. 가능성 거의 없단 말이야. 다만 이 캔들을 놓고 봤을 때 몸통 대 몸통의 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거를 보이시게끔 주식 투시경 뭐라 그랬어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시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 딱 보자마자 갭이 나왔네? 엄청난 갭이 있네? 몸통 대 몸통 부딪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갭이 있네?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래야 수익률 대회 나가서 1등하지. 윤정도 뭐 수익률 대회 나가서 10번씩 우승한 게 그냥 우승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최고 기록 7,600%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보실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인데 우와 양봉 나왔다. 6% 올랐다. 우와 대박이다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6% 하락하고 출발해. 6% 하락하고 출발하더니 6% 같은 크기니까 6% 빠져. 마이너스 12% 끝났어. 그럼 하락하던 애가 그냥 계속 하락이지 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중요한 별 3개짜리를 깊게 들어가고요. 이제부터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승 박차형과 하락 박차형이 있습니다. 상승 박차형.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돌릴 수 있는 기준점을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돌릴 수 있는 기준점. 근데 여기서 표시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박차형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거.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거꾸로 돼 있으면 돌릴 수 있는 기준점을 좀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름 자체가 상승 박차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전거랑 똑같아요. 조금 전거랑 6% 만에 빠졌어. 근데 6% 갭 상승 이후에 출발이 아니라 그 갭이 아예 몸통과 몸통의 갭. 그러니까 6% 하락 마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는 한 7% 상승 출발한다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에 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하락 추세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7% 하락으로 밀려 내려와서 더 크게 밀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의미가 크진 않아요. 예? 의미가 자 그 다음 바뀌어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형 조금 전까지가 지속형이란 말이에요. 그 추세를 바꿀 수 없는. 그러면 이거는 추세 전환인데 와 추세 전환은 보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왜 그래? 별이 하나야. 왜 하나일까요?
추세를 바꾸려면 완벽하게 바꿔야 되잖아. 그걸 못하니까 별이 한 개예요. 추세를 바꾸려면 어떻게 완벽하게 바꾼다? 이렇게 바꿔야 완벽한 거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전날 시가까지 다 돌려버려야지. 이렇게. 그래야 이게 강하게 확 돌리는 거죠. 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꿔야 확 돌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쫙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쭉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음봉이 하나 떨어졌어. 음봉이. 그럼 반전형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락 반전 된다. 근데 별이 하나야. 왜? 절반은 깨고 내려갔는데 그날 시초가까지 어저께 시작된 가격까지도 훼손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훼손을 하면 얘는 최소 별 2개, 3개 되겠죠. 예? 뒤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 배우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별이 한 개고. 아니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돌리지도 못한 거를 외우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해석하면요. 어떤 캔들 갖고 와도 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요. 뭘로? 시가와 종가. 갭이 있느냐 없느냐.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절반 라인을 뛰어넘었느냐. 갭을 메꿔줬느냐.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안 배우고 구구단의 원리를 안 배우고 그냥 주입식으로 외우면 외워집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놓고 보겠습니다. 더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바빠 죽겠어요. 뒤에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자, 남삼성형 막대 샌드위치형. 이거 이름 누가 지은 거야? 나 진짜 짜증나 이거. 남삼성형이면 남자 뭐 삼성형이 아니고 영어로 보시면 남쪽에 삼성 별 3개가 떴다는 얘기인데 저점이 계속 높아졌으니까 반전이 될 수 있다. 반전형. 별은 하나다. 얘는 또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반전형이라고 그랬죠. 하락에서 돌려진다 이겁니다. 돌려진다 이건데 여기도 막대 샌드위치형이라고 해갖고 돌려놨지만 요 그림 요거 잘못된 거예요. 저희 연구원 이제 난리 나서 이제 빠따 맞는 거야 이제. 왜? 그래 정신 바짝 차리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요렇게 요렇게 원래는 막대 그 샌드위치 위치형이라는 거는요. 요게 저점이 깨지면 안 돼. 이 깨지면 어떻게 반전을 하겠어요? 깨지면 반전 못하는 거야. 저점을 깨면. 저점 안 깨진 상태의 흐름이라면 이렇게 형성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내용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우리 상승 탈출형. 마찬가지예요. 바닥 따지다가 돌려갖고 양봉이 나왔으니까 탈출할 수 있다. 캡을 못 메꿨죠? 신뢰도가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하락 탈출형. 상승하고 있는데 3일치의 상승을 다 깨먹고 내려왔어. 근데 상승 갭 못 메꿨죠? 추세는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될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 별은 한 개다. 의미 없다는 거야. 자, 상승 갭 3법형. 이게 아까 이제 뭐 타스키법하고 차이죠. 아까는 거기는 갭을 못 메꿨는데 갭을 메꿨단 말이에요. 갭을 메꿨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몸통의 절반 라인들을 훼손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추세 부분의 반전이긴 합니다만, 추세 부분의 지속 기준이긴 합니다만 별은 2개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만 여러분들 계좌 빨간불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세삼선 반격형이죠? 반격형. 뭡니까? 3개의 양봉을 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음봉이 뻥 떨어졌어. 여기는 약세삼선 반격형인데 음봉 빵 떨어지다가 상승이 나왔어. 이거 조금 중요하게 간단하게 또 해야 돼. 야, 이거 시간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추세 지속이라는 거예요. 지속. 전환이 아니에요. 가고 있는데 이게 나와서 음봉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하락 반전되는 거 아니냐. 반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도 조금 제가 잘못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요게 뭐 훼손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거 가급적이면 훼손 안 되는 게 좋고 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패턴은 뭐냐면 현물거래에서는 일단은 신용거래의 정리, 현물거래에서는 신용거래의 정리, 그리고 선물에서는 포지션 청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 번씩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다가 반발 매수세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중요하지 않은 패턴을 너무 깊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매트형, 반전형입니다. 아시겠죠? 하락 추세에서 돌려져서 반전을 한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상승 반격형. 엄청난 거예요. 개파락, 종가, 음봉 떨어지고 개파락 이만큼 나왔는데 돌려버렸죠. 그래서 반전의 기운을 가져갔다는 건데 화면 다시 보여드려요.
제가 막 빠르고 정신없다 보니까 막 손으로 터쳐버렸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갭이 안 보이시죠? 갭이 쓴다. 마찬가지입니다. 갭이 엄청난 갭이 있고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반격형.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놓고 보죠. 까마귀형, 약세 까마귀형 마찬가지입니다. 까마귀가 아래를 내려보고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떴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면 하락 반전이 된다. 별은 2개. 우린 별 2개짜리 안 본다 그랬잖아. 그죠? 자, 또 봅니다. 희귀 삼천 바닥형, 동일 저점형, 사다리 바닥형. 지금 숨가뻐 죽겠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음이 별 2개짜리 없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뭐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첨삭지도 해드리는 거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숨가쁘게 또 넘어갑니다. 오늘 뭐 해드릴 건 다 해드려야 되니까. 자, 적산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적산병. 별 2개뿐이 안 돼요. 적산병 뜨면 무조건 간다? 아닙니다. 별 2개입니다. 거기에 지연형과 블록형이 있어요. 이것은 간혹 가다가 이 지연형과 블록형이 있으면 횡보 내지는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도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깊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승 적산병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형적인 하락 반전형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정체 적산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올라갈 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올라갈 때 중간 캔들이 가장 크고 맨 위에 캔들이 역시 작아집니다. 이것은 매수 강화 부분이 약화됐다. 매수세가 약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횡보 내지는 기간 조정 내지는 소폭의 가격 조정으로 돌려질 수 있다. 그래서 비전형적인 하락 반전형이다. 별은 2개 정도 수준입니다. 자, 흑산병과 동일 흑산병이라는 게 있는데 거의 뭐 종가 수준의 시초가가 형성되고 추가적으로 밀려 떨어질 때 별이 3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영망치형 캔들, 애기제비 감추기형, 변형된 장악형, 장기 추세 변격점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별이 3개짜리입니다만 우리가 추후 공부할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속임수형 패턴인데 자주 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전서구형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잉태형보다도 별이 3개. 그래서 이 전서구형까지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자, 정리를 해드립니다. 전서구형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 있죠. 100여 가지 이상의 패턴 중에서 오늘 보여드린 내용의 패턴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턴입니다. 다만 별 1개짜리 2개짜리는 기억에서 완전히 좀 지워버리셔도 된다. 대신에 왜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뒷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전서구형까지 말씀드렸는데 전서구형 같은 경우에 별 3개, 애기제비 감추기형 같은 경우에 별 3개.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기억에서 일부 지워놓으셔도 될 정도로 이 패턴 부분은 흔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변형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만큼만 알려드리고 자꾸 뒤로 감춰놓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아주 기초인 거고요. 내일부터는 더더욱 심오한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12시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께 새벽 심야 시간에 무료 교육방송 인터넷상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3번째 파트 부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수익률로 검증된 실전 투자의 대가 윤정두 대표와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투자 전략을 클릭하시면 오늘 방송 강의 자료와 함께 방송에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 투자 기법들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인터넷 공개 방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도 너무 숨가쁘게 빠르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캔들 패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기억에서 좀 지우셔야 될 캔들 패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말까지 좀 많이 빨라졌죠.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좀 차분하게 복습해드리고요. 오늘도 약속한 것처럼
이 패턴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패턴 내용들, 종목, 새로운 종목 두 종목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복습할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캔들 하나짜리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캔들 패턴들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산형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역전된 망치형, 유성형, 그리고 나서 삿바형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형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십자형을 제외한 부분을 추세 지속이냐 전환이냐의 기준에서 전환 쪽의 기준에서 종목을 놓고 보시라고, 패턴을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내도 별 2개짜리 필요 없다. 별 3개짜리 망치형, 교수형. 다시 얘기해서 우산형만, 캔들 1개짜리에서 우산형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진행해드린 두 번째 파트에서의 그 여러 가지 패턴의 흐름은 기억해서 좀 지우셔도 됩니다. 왜? 내일은요, 캔들 2개짜리와 3개짜리의 기준에서 별 3개짜리 아주 중요한 패턴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들 공부할 때 4가지 패턴만 딱 알면 된다. 별 3개짜리 기준에서 4가지 패턴만 알면 된다라고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목 같이 또 놓고 보셔야 되잖아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놓고 볼 부분은 역시 아모레퍼시픽 월봉 차트고요. 이건 자료 다운 받으셔서 또 공부하세요. 그리고 첨삭지도 때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 떴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도 역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었다는 거. 내일 배울 내용의 별 3개짜리 패턴입니다. 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딱 놓고 보시면 상승 장악 확인형, 역시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밖에도 많은 게 있죠. 자, 일봉상으로는 어땠는지 볼까요? 117% 올라갈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매수형 패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 우리 내일 당장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습하셔야죠.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종목 보여드린다고요? 이번 주 내내 보여드린다 그랬죠?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빨간 색깔 선은 개인들 누적 수급인데 개인들이 물량 많이 뺏겨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장악형도 또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이 좀 더 커지면 상승 잉태 확인형, 완전히 추세 전환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든 찾아내셔서 가져가셔야 될 종목이죠. 교육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누적 수급 굉장히 많이 뺏긴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달에 돌려지는 흐름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요? 요 라인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주가에서부터 조금만 움직이게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셔야 돼요. 언제 알려드린다고요? 다음 주 초에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교육 강좌 진행을 해드리니까 거기서 이 종목의 시가총액,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 전부 노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에서 교육 내용들은 다 마무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숨가쁘게 지금 달려온 시간이지만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갖고 계시면서 보셨다면은 분명히 충분하게 조만간 여러분들 계좌 완전하게 봄꽃처럼 화사하게 빨간빛으로 피어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를 믿고 꼭 쫓아오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쫓아오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준비한 내용 전부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은 10시간, 20시간 계속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러한 격언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차분차분하게 진행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